맞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우리 벡터라이즈드, 벡터화된 계산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배워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왜 타일이 데이터가, 타일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셋을 타일이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유용한지, 왜 좋고, 왜 그것들을 레코멘드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가 벡터라이즈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벡터라이즈된 계산이냐면요. 자, x라는 벡터 하나, y라는 벡터 하나를 만듭시다. c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c 펑션 아니고 그냥 이렇게 컬런 펑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는 뭘 있나요? 1, 2, 3, 4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y는 5, 6, 7, 8이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할 텐데 이 element wise sum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라는 데이터셋, 새로운 데이터 벡터는 이 각각의 element wise 그 sum을 계산해서 1 더하기 5 해서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고 2 더하기 6 해서 두 번째 엘리먼트, 3 더하기 7 해서 세 번째 엘리먼트, 4 더하기 8 해서 네 번째 엘리먼트가 됩니다. 주로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이거를 for loop를 사용해 loop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레이들의 이런 element wise 그, 그 계산은 주로 루프를 사용하죠. 루프를 사용해서 자 이제 새로운 벡터를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for loop를 사용했는데 for loop이 처음 볼 텐데 R에서는 모든 for loop은 비슷합니다. for loop은 이 그 룹 몇 번을 룹하는지가 대충 이 안에 첫 번째 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 1 몇 개 지금 숫자가 저기 순서적으로 있죠. 1, 2, 3, 4 네 개의 숫자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위에서 네 개의 각각 벡터가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를 원소를. 그래서 i가 1부터 4까지 이 for loop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자 i가 1일 때 i를 보세요. x1 y 첫 번째 x1 y1 그리고 g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1과 y1을 더해서 g1에다가 넣어라, 세이브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끝났죠? 그런 다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i가 하나가 increase가 되죠. 처음에 1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2, 넘버 2가 돼서 넘버 2 두 번째 엘리먼트 x2 더하기 y2 그래서 g2에다가 넣어라. 끝났죠?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이제 i가 또 하나 increase 돼요. 하나 1 증가돼서 1, 2, 3, 4 그래서 세 번째 루피 이터레이션이 되는데 그럴 때 i가 3일 때 x3 y 더하기 y3 이 된 값을 g3에다가 넣어라. 끝났죠? 다시 돌아가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넘버 4 i가 4가 됐어요. 4에 x4 더하기 y4에다가 더한 그 값을 g4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돼서 g라는 게 하나의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실행시켜 보죠. 그러면 g는 6, 8, 10, 12 맞죠? 그렇죠? 엘리먼트 wise로 더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루핑을 통해서 루프를 통해서 이 element wise, element by element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보통의 그냥 룹이에요. 하지만 벡터화된 오퍼레이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G, 새로운 이제 베리어블 만들 텐데 x 더하기 y 마치 한 숫자 하나씩을 더한 것처럼 그렇죠? 하지만 각각은 지금 벡터예요. x도 벡터고 y도 벡터. x도 벡터, y도 벡터인데 마치 숫자 하나씩 각각의 엘리먼트를 더한 것처럼 이렇게 더하기 하나로 딱 커맨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엘리먼트를 더해서 Z1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죠. 그게 되나요? 한 번에, 한 라인에, 한 번에, 한 방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for loop 뭐 필요 없고 한 번에 이렇게 벡터라이즈드 된 오퍼레이션을 해줍니다. 이게 왜 좋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런 루프를 사용하면 컴퓨터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컴퓨터 안에 컴퓨터의 코드가 컴파일러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R은 뭐라고요? 인터프리티드 스크립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거기서 바로 그 코드를 휴먼 리더블 코드를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루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머신 코드로 바꿀 때 그 지금 이거를 한 번씩 쓰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기서 어떤 게 돼요? 이게 똑같은 것을 새로 써보면 이런 이거 없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볼게요. 여기다 다시 넣어볼게요. 똑같은 상황을 루피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G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Z1 네, X1 더하기 Y1 G2에 X2 더하기 Y2 G3 값에 X3 더하기 Y3 G4 값에 X, X4 더하기 Y4 이렇게 해서 해도 결국 같은 값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된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루프를 쓰지만 코딩을 할 때 머신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줄의 라인이 나오죠. 네 줄의 라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 하나의 루프가 이런 식으로 머신 코드, 각각의 라인이 머신 코드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루프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 계산 속도가. 이게 지금 4개밖에 엘리먼트가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10,000개, 100,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 개의 라인이 있으면 그거를 계산을 그런 시간 내에 계산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 하지만 이 벡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이미 옵티마이즈드가 돼 있어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라인으로 보여주면 얘가 머신 코드로 가장 최적화된 머신 코드, 빠른 머신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게 벡터라이즈된 오퍼레이션의 장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벡터라이즈된 코드를 사용할 건데 무조건 R은 루핑을 사용하는 것보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루핑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그 오퍼레이션들이 벡터라이즈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example 하나를 보면 tidy data manipulation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테이블 1, 테이블 2 생각나요? 테이블 1과 테이블 2. 테이블 1 어땠어요? 여기서 결과를 보면 테이블 1, 얘가 테이블 1입니다.
테이블 1, variable들은 어떤 거예요? country, year, cases and population의 4개의 variable들이 있었어요. 테이블 2를 보면, 테이블 2가 아니군요. 테이블 3. 테이블 3를 보면 rate라는 그 베리어블이 생겼는데 베리어블에다 넣었는데 이 rate는 뭐예요? TB 케이스 나누기 전체 population.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배운 펑션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테이블 1에다가 다섯 번째 rates라는 베리어블 하나 더 넣고 얘네 둘을 계산해서 얘네 둘의 cases 나누기 population 해서 그 rate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rate이 아니라 population의 이것을 그 rate를 만으로 곱해준 그게 지금 rate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값이 나오나. line 111 그래서 테이블 1을 넣고 mutate 생각납니까? mutate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variable을 만들 겁니다. rate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존의 두 개의 variable을 사용합니다. cases 나누기 population 곱하기 만 해서 이걸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country 테이블 1을 year, cases, population 있고 또 각각의 rates이 있죠. rate 전체 population에 대한 TB 케이스의 rate 1000배 한 얘기입니다. 지금 100 현재 100분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만배 한 원래는 0.00373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가 100을 더해서 0.00373%였지만 0.373 이건 퍼센트가 아니죠. 100의 퍼센트 100배의 1000%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스를 보니까 벌써 각각의 아프가니스탄의 2000에 1.29 지금 브라질의 2000이 4.61이나 되죠. 그리고 차이나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하면은 1.67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기 세 개 나라에 비해서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타일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베리어블을 만들기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것도 뭐예요? 벡터라이즈 돼 있죠.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6개의 엘리먼트가 있고 population 6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저걸 한 겁니다. 오퍼레이션을 그렇죠? 벡터라이즈 된 오퍼레이션. 자, 각 year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1을 이용해서 간단히 전체예요. 전체 다 그 세 나라의 전체 케이스를 지금 찾은 겁니다. 그렇죠? 이어를 카운트해서 각각 이어에 대해서 케이스를 WT라는 rate라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1999년 세 나라 다 합해서 25만 740개의 TB 케이스가 있었고 2000년도에 더 불어났죠. 29만 6,920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쉽잖아요. 타일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테이블 1이 자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도 되게 쉽습니다. 자, 조금 읽어볼까요? 비주얼라이즈를 비주얼라이즈 ggplot로 지금 라이브러리 만약에 로드 시켜지 않았다면 라이브러리 로드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로드해서 ggplot 테이블 1을 우리 데이터 프레임 팁을 인풋 데이터로 삼고 에스테릭 매핑을 X축은 지금 X 안 썼습니다만 X 써도 돼요. X 상관없어요. 첫 번째 순서대로 해요. 지금 R은 재밌는 게 이 아규먼트 이름을 이렇게 X는 뭐 Y는 뭐 정해지지 않아도 첫 번째
나온 것은 X로, 두 번째 나온 것은 두 번째 아규먼트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R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더 클리어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X, Y 매핑을 year과 cases로 하고 이번에 geom line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geom line에서 어떻게 그룹핑을 한다고요? 에스테릭 매핑에 또 하나의 그 아규먼트가 있죠. 그룹 아규먼트 있어요. 컨트리별로 그룹핑을 하고 또 컬러는 gray 50라는 컬러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포인트라는 것을 하나 더 한 레이어에 더 넣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의 테이블 플러스는 되죠. 거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더 입혔습니다. 포인트, 지온 포인트 뭐예요? XY 플러스잖아요. XY 플러스인데 여기선 대신 컬러를 컨트리별로 다른 그 컬러를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 전체를 실행해 보세요. 이런 식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죠. 포인트도 보이고 라인도 보이고 겨우 사실 이거는 지금 2열지만 1999년, 2000년 두 번의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케이스들이 여기서 이렇게 됐고 브라질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고 차이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된 지금 다 디프런 컬러들이 보이겠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레이 50 이건 지금 블랙이 아니고 그레이 50 그레이 50% 그레이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타이리 데이터일 경우에 얼마나 매니플레이트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가 쉬운지에 대해서 지금 그 예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쉽죠? 그래서 타이리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타이리 데이터를 또 생각할 때 그 타이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는 컬렉트 된 그 언타이리 데이터를 이제 타이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통의 리얼 월드 데이터는 언타이리입니다. 언타이리예요. 타이리는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베리어블들의 밸류를 생각해서 그렇죠? 타이디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건 first thing you need to do is to figure out what the variables and observations are. variable이 될 것은 무엇이고 그 variable의 value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관측 객체 observation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the next step is to resolve one of the two common problems.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면할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한 베리어블이 여러 개의 그 멀티플 컬럼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타이디라고요? 타이디 아니라고 그랬죠. 타이리 데이터가 될 그 조건 세 가지 여기 있죠. Each variable must have its own column. 예? 그게 아닐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one observation might be scattered across multiple rows. 하나의 observation인데 multiple row에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픽스하는지 여기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보고요. pivot longer, pivot wider 두 가지 방법을 보고 시간이 되면 그 나머지 방법들도 제가 책에서 바로 보여주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pivot longer를 보면 어떤 때 쓰냐? 지금 보세요. Some of the column names are values, not variable name. variable name이 아니라 컬럼 name이 variable name이어야 되는데
value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4A의 경우, 테이블 4A의 경우 어떻게 생겼었어요? 다시 볼게요. 테이블 4A 이렇게 1999, 2000 얘는 사실 value인지 variable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variable의 value인가요? year라는 variable의 value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그 그 컬럼 네임들을 봐서 이거는 value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는 겁니다. 컬럼 네임을 찾아요. 컬럼 네임이 value in column 원래 사실은 value가 값이 돼야 되는 변수의 값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컬럼 네임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찾았죠. 뭐였어요? 1999, 2000 이 두 개가 value이지 컬럼 네임이 아니다. 찾았습니다. 두 번째, come up with a column name to hold the values used as column names. 자,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드세요. 그것들에 딱 맞는 이름. 지금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쉽지 않죠? 연도니까 year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year라는 이름으로 이 value들을 어, 넣으면 되겠다. 세 번째, name a new column. 새로운 그 컬럼에 이름을 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각각의 observation의 value들을 그쪽으로 move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방법은 어, 이렇게 argument를 쓸 텐데 그리고 이게 왜 pivot longer냐면 이게 여기 내가 예를 줬나? 여기 있구나. 왜 pivot longer? 이게 더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 테이블 4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country 1999 2000 아프가니스탄이 74516 브라질이 377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거는 지금 타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디를 바꿀 때 첫 번째 value여야 되는데 이름이 된 그 컬럼들을 찾습니다. 1999와 2000 두 개의 컬럼이죠. 두 개의 컬럼이 얘네들은 어떤 variable의 value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year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year.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넘버들은 또 각각 다르잖아요. 첫 번째 어떤 것이요? 케이스죠. 여기서 보여주려고 이 테이블에서 언타이디한 테이블에서 언타이디한 테이블에서 1999, 1999년도의 케이스는 얘네 이만큼이었고 2000년도의 케이스는 이만큼 이런 식의 테이블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컬럼 밸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어, 이 밸류들이 이런 로우 밸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베리어블의 밸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름이 된 다른 컬럼이 되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 밸류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자, 이어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의 밸류로 들어갔어요. 1999가 내가 애노테이트 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1999가 얘가 이 밸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2000이 이 밸류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색깔로 치면 얘가 745는 1999년도의 케이스잖아요. 1999년도의 케이스로 들어왔고요. 2666은 2000년도의 케이스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2000년도의 케이스로 들어왔습니다. 됐죠? 그럼 각각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1999년도 745개의 케이스가 있었다.
여기서 지금 읽었죠? 자, 애프가니스탄에 1999년도 745개의 케이스가 있었다. 맞죠? 이 정보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포맷은 하나의 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각 베이스 그 베리어블들이 밸류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어라는 새로운 어, 새로운 베리어블이 생겼고 케이스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1은 잊어버리세요. 테이블 1처럼 만드는 겁니다. 뭐 이름이 꼭 이어나 케이스가 아니어도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밸류들은 이열, 연도를 말하는 밸류들이고 이 밸류들은 케이스를 말하는 밸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됐죠? maybe 이 테이블 1 지금 이게 테이블 1의 방식인데 테이블 1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테이블 1의 방식.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디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지금 이런 테이블 1 타이디 테이블로 고친 것 보이세요? 자, 됐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어떤 펑션을 썼다고요? pivot longer 썼어요. 자, 테이블 A를 다시 이걸 오버라이트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오버라이트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버라이트 한다고 치죠. 오버라이트 합시다. 그래서 테이블 A를 old예요. old한 테이블 A를 for A를 넣고 오버라이트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idy 테이블 A tidy라고 이름을 해요. 오버라이트 하지 말고 테이블 A를 넣고 pivot longer라는 펑션을 쓸 건데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러니까 원래 value여야 되는 것이 variable name, 컬럼 name이 된 것을 지금 알려줬습니다. 지금 두 개의 컬럼 name들을 이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argument가 뭐예요? names to 어떤 이름으로 name들은 그러니까 names 이 name들은 어디에 value로서 들어가야 돼요? 이어라는 것에 value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names는 column names to year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에 value를 넣고 이것들의 value는 values to cases라는 베리어블에 value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어려운데 pivot longer라는 펑션을 쓸 때 첫 번째 argument는 뭐예요? 그 컬럼들을 지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될 컬럼들. 이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컬럼이 1999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이 있고 두 번째 컬럼 또 있었어요. 2000이라는 컬럼 네임을 가진 이런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year라는 그 이것들을 얘네들이 워낙에 value였었으니까 이 네임들을 names to year라는 variable의 value를 넣을 거예요. names to these are the names, right? And then their values 각각의 value들이 있었죠. their values to cases라는 variable의 value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실행해 보죠. 실행해 보면 방금 실행했습니다. 자, 테이블 4A의 tidy로 만들었어요. tidy 데이터로. 시원하죠? 이 tidy 데이터가 되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 시원합니다. 뭐 그건 느낌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value가 될 것들은 value로 그렇죠?
variable 이름이 될 것들은 variable 이름이 되고 value가 될 것들은 지금 value가 된 거예요. 그렇죠? 케이스들은 각각의 value들은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타일리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pivot longer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또 꼭 pivot longer만 있느냐 pivot for B를 한번 for B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for B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for B 테이블 for B 어떻게 생겼나요? 테이블 for B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1999가 테이블 저기 컬럼 네임으로 들어왔고 각각의 것들은 value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뭔가요? population입니다. 이거 테이블 이름이 사실은 population 테이블인 거예요. 1999년도의 population과 2000년도의 population 이거를 지금 똑같이 pivot longer를 써서 바꿔보자는 겁니다. 요거를 잠깐만 눈을 감고 계세요. 자, 이걸 바꾸려고요. 그죠? 지금 똑같이 pivot longer 얘도 이름을 tidy라고 바꿉시다. tidy underscore tidy table for B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pivot longer 첫 번째 사실 이게 첫 번째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input 아규먼트를 생각하면 사실은 두 번째 아규먼트 이 펑션의 두 번째 아규먼트인 거예요. 두 번째 아규먼트의 value는 그 테이블에서 value가 됐어야 되는데 이름이 된 두 개의 그 컬럼 네임들 그리고 names to 이 이름들은 뭘로 가야 돼요? 우리 아까처럼 year로 가면 되죠. year 그리고 얘들의 value는 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population이죠. population으로 새로운 그 variable을 사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country, year, population 하고 country에 대해서 각각 year의 population에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이건 타일인가요? 타일이 데이터 맞죠? 타일이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의 테이블은 테이블 for A tidy는 country, year, cases로 테이블 for B의 tidy는 country, year, population으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테이블 1처럼 combine 할 수 있을까요? combine 할 수 있을까요? combine 하면 어떻게 될까요? country, year, cases 그리고 이 population 이 네 번째 컬럼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그 테이블이 되겠죠. 그 테이블 1과 똑같이 보일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볼까요? left join이라는 게 있습니다. left join. left join은 뭘까요? 자, 둘 중에 left 쪽에 left는 그대로 놔두고 이 right에 있는 것 중에서 left에 해당되는 그런 컬럼들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row에 해당되는 그 새로운 value를 left로 옮기는 겁니다. left jo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테이블 1과 같은 지금 테이블 A와 우리가 지금 타이디가 아니에요. 타이디가 아닌 그거를
해볼까요? 타일이가 아닌 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건 전혀 그 조인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country, 지금 같은 이름이 같은 컬럼의 이름들이 지금 있는데, 각각의 밸류들은 지금, 어, 레프트로 조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타이리로 바꾼 것들을 한번 레프트 조인을 해보죠. 레프트 조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 그대로 있고, right 사이드에 있는, 그 테이블에, 어, 공통된 거는 지금 country 이었잖아요. 얘는 cases는 left 테이블에 있었던 거고, 얘는 right 테이블로부터 온 겁니다. right.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left, right. 예? 그래서 left 테이블에 있는 거 거기다가 right 테이블에 있는 그 베리어블을 각각에 해당되는 지금 뭐예요? country year 이것들을 보겠죠? 얘들이 country year 거기에 해당되는 그 value들을 거기다 쫙 넣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right join도 있죠. right join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right 쪽의 테이블에다가 left의 테이블에 right에는 없는 그 컬럼을 넣겠죠. 그러면 그래도 결국은 어, 방, 그 컨트리 이어에 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두 개가 두 컬럼이 cases 컬럼과 population 컬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된 겁니다. left join, right join.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그리고 pivot wider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pivot wider는 아까는 pivot longer였었죠. pivot longer. pivot longer는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왜 이런 테이블을 쓸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쓸까요? 어, 처음부터 한 테이블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다른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는 케이스, TB 케이스 데이터, 또 하나는 population 데이터. 두 개의 다른 데이터를 컬렉트를 해서 1999년도에 2000년도에 그런 밸류들을 넣었던 테이블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long하게 pivot longer라는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더 길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pivot wider를 쓸 건데 어떤 때 쓰냐면 one of the columns holds an observation whose values are scattered across multiple rows. 칼럼 중에 하나의 칼럼이 그 value 뭐죠? 그, 객체, observation들의 value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여러 줄의 다른 multiple row에 scattered 돼 있어요. 테이블 2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자, 테이블 2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요거 테이블 2를 보면서 보세요. One of the columns가 scatter around 죠. 자, 특히 얘를 보면 됩니다. One of the columns. 지금 count라는 게 하나의 컬럼인데 어떤 것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population number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population number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이 타입을 보면
타입을 보면 얘는 케이스고 얘는 population이고 이런 식으로 막 scatter around 돼 있잖아요. 특히 타입 밸류를 저기 여기 그 컬럼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떤 어떤 컬럼이 이렇게 원래는 그 variable 이름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value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variable 이름이어야 되는 게 이름이 된 상황이고 얘는 variable 이름이 value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cases가 variable 이름이고 이것의 value는 745, 또 2666, 37,737 이런 식의 value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variable이 population이라는 variable이고 그것의 value는 여기 count에 들어와 있는 value 이런 것들이 걔의 그 population variable의 value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 거냐면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annotation 하고 지금 우리가 테이블 B예요. 왼쪽에 이게 테이블 B인데 테이블 B는 이게 사실은 키가 아니라 여기 뭐였죠? 여기 타입이었어. 타입 이걸 타입으로 바꿔야죠. 잠깐만요. 얘가 사실은 타입이고 색깔이 음, 어, 어, 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거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이 타입이어야 되고 얘가 타입이고 얘는 그 밸류인데 음, 타입이고 여기서 카운트라고 했죠. 타입과 카운트 이게 조금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데 얘는 타입이고 얘는 카운트예요. 뭐 다른 이름만 지금 바뀐 거지 문제는 없어요. 타입이고 타입에 cases, population 두 가지의 타입이 있다. value에는 이 count는 얘네들의 각각에 대한 count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case의 value는 이렇게 case의 value로 들어가고 그렇죠? case의 value는 case의 value로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케이스 밸류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케이스만 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확실하게 얘도 여기 그렇죠? 이렇게 케이스의 밸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population의 밸류로 들어갈 것이죠. 그렇죠? 얘는 얘로, 얘는 얘로, 얘는 얘로, 얘는 얘로, 얘는 얘로 이렇게 딱딱 나눠줘서 그 밸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long한 것이 사실 wider 되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short 사실 이게 더 short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long 한 것보다는 더 wider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펑션을 쓰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아까랑 pivot long는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pivot long는 어떤 때? 컬럼의 value여야 될 value가 컬럼 네임으로 들어간 테이블일 경우 그것들을 pivot long를 써서 각각의 그 컬럼 네임 밸류들을 사실은 사실적인 밸류로 어떤 베리어블의 새로운 베리어블의 밸류로 넣는 방법. 그러니까 이열은 새로운 이열라는 그런 새로운 베리어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키를 여기 한번 보시죠. 키를 보면 얘가 아까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타입인데 타입이라는 베리어블의 이 밸류들을 보니까 어, 사실은 얘가 밸류가 아니라 베리어블 이름이었어야 되는 거죠. 베리어블 이름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 스케일 어라운드 돼 있는 건데 이걸 베리어블 이름이 밸류가 된 경우 거꾸로 그런 경우입니다. 뭘 써요? pivot wider 그리고 names from name들이 어디서 왔어요? name들은 어디서 와야 돼요? 타입이라는 여기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제 이름 잘못됐는데 타입이라는 것으로 와야 돼서 그래서 cases population 두 개의 그 밸류들이 이렇게 두 개의 variable name으로 가고 이 values from 어떤 이 count가 각각에 대한 value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죠. 테이블 2 id라고 이름을 짓고 pivot wider를 썼고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테이블 2 이건 지금 인풋이죠. 이거를 아예 테이블 2에 id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테이블 2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names는 이 테이블 2의 type이라는 것을 그 variable name으로 넣고 values from count 그래서 2의 id를 보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wide하게 long한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트링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스트링부터 스트링 팩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어, 이것들에 대한 이것 하기 전에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15분 정도 쉬겠습니다.